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3년 10월 20일이고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 정신없는 꼭지로 골랐고요. 전 세계 사람들의 엄청난 에너지가 모여있는 오늘도 가자 재고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어제 오늘 새로 진전된 상황에 대해서,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전쟁이 사실은 뭐라고 할까, 우크라이나 전쟁과는 다르게 우크라이나 전쟁은 상당히 정치적인 전쟁이고 민간인들이, 보통 사람들이 그것을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반면에 이 가자 전쟁은 하루하루의 변화에 대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전 세계 시민들이,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의견을 낼 수 있는, 어느 편을 설 수 있는, 그리고 진전하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 스스로가 각성하게 되는,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었구나, 이랬구나. 우리가 과연 이런 상태로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옳고 그름, 또 마땅함, 그것과 전혀 배치되는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었고 악화되고 있었구나. 엄청난 괴리감을 느끼면서 각성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정치 체계와 우리 민초들의 마음 사이에 그 간극을 좁히려는 그런 작용이 바로 뒤따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각성이라는 부분이 우크라이나 대비 이 가자 전쟁이 우리 인류한테 던지는 메시지가 훨씬 크다. 예, 그런 생각을 일단 해보게 됩니다. 옳고 그름, 마땅함, 인류 공통이죠. 우리 요즘 한류 드라마, 저도 최근에 그 무빙 봤습니다. 옛날에 강풀 만화책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가장 예민하죠. 거기에 대해서 옳고 그름, 마땅함에 대해서. 사람 사이에 마땅해야 될 것. 정치가 그거 해주는 거잖아요. 국제정치, 외교 마땅하죠. 거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국가와 국가 사이에 마땅함과 옳고 그름에 대해서 협의하고 결정하는 거잖아요. 행동을 옮기고 엄청난 괴리감을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오늘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자, 먼저 그 가자 병원, 아랍 병원이죠. 예. 거기에 대해서 추가 또 정보가 파기됐고, 지금 이것은 서방 언론에서는 의도적으로 덮어버리려고 하는 부분이 있죠.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집계를 한다든지, 공유를 한다든지, 그 참사 장면을 보여준다든지, 그리고 지금 양쪽이 논쟁이 있는 것으로 일단 비춰지고 있는데,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 그 진실에 대한 탐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절단돼 있어요. 의도적인 부분이 많겠죠. 그래서 관련해서 우리가 좀 더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부분에 제가 발견하는 대로 여러분한테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것은 이 동영상 링크는 설명란에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소재 성공회 성당의 주교라고 합니다. 예, 이 사람이 어떻게 가자지구 이야기를 들었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성공회라 그러면 일단은 개신교 쪽이죠. 영국에서 나온 거고, 우리도 성공회 대학이 있죠. 예, 강화도에 가면 성공회 성당이 많이 있습니다. 예. 자, 여기가 제가 어제 보여드렸던 동영상의 한 부분과 일치되는 내용을 정언을 하고 있어요. 이 주교가 지난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3일에 걸쳐서 연속으로 이스라엘 쪽에서 전화가 와서 그 전화 통화가 안 됐다 했죠. 경고를 했다. 비우라고. 자, 그 과정에서 전화 연락이 잘 안 됐고 연락이 안 되자 그 경고를 포탄으로 했다. 그 포탄에 대한 부분을 어제 영상에서는 증거도 사진도 보여주고 하는 장면이 있었죠. 뭐 구체적인 사진까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리고 나서 화요일 날 폭격을 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이제 주교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는 장면이에요. 이런 것은 절대 언론을 타지 않습니다. 자, 그런 내용 한 번 더 확인됐다. 어제 말씀드린 내용 좀 더 구체적인 사안이 나왔다. 예. 어제는 시간 관계가 확실치 않았는데 3일에 걸쳐서 경고를 하고 4일째 되는 날 폭격을 했다. 어제 정부 로이터 발표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다 맞아요. 예. 오늘 다른 자료를 보니까 59차례 폭격이 있었다고 그래요. 병원에 개전 이후에 하루에 평균 5곳이 넘어요. 대부분 경고하고 대피해라 하고 폭파.
거기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학교도 폭격했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 병원과 같은 이유예요. 그게 인도주의 시설이기 때문에 하마스의 기지들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실제 있을지도 몰라요. 자, 그런 걸 한번 더 확인해 주는 내용이고, 이번에는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정확지 않아가지고 이스라엘 군과 그 병원 측이 많은 피난민들이 모여있는 상태에서 폭격이 됐다. 그게 딱 다른 차이점이에요. 그 결과 소통이 잘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야 될지는 각자 생각해 보면 되겠죠. 예. 자, 그리고 지금 이게 순학이죠. 영국 총리가 갔어요, 지금. 갔는데 지금 나오는 발언들을 보면은 여기 위에 거는 당신들이 이기기를 원한다. 승리하기를 원한다. 예. 반드시 지지하겠다. 자, 그리고 밑에 거는 보면은 우리는 당신을 지지한다. 같은 표현이에요. 자, 이것은 뭐냐. 이게 지금 바이든이 갔다 온 다음에 순학이 갔단 말이에요. 입장이 엄청나게 바뀌었어요. 바이든이 가기 전하고. 왜? 가기 전날 누가 갔습니까? 독일의 숄츠가 갔죠, 여기를. 숄츠가 갔을 때는 이런 이야기 안 했어요. 자, 뭐라고 그랬냐? 숄츠가 갔을 때는 우리 이런 이야기 했죠.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네타냐후가 언짢아했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숄츠 앞에 두고, 독일 총리 숄츠를 앞에 두고 하마스는 나치보다 더 나쁘다. 비아냥거리면서 속 뒤집는 소리를 했단 말이에요. 예. 자, 이 로이터 통신 기사를 보면은 그때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를 알 수 있어요. 숄츠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 제목을 보면은 독일 총리 숄츠가 가자 지구에 인도적 지원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집트를 통해서 그런 논의를 했다는 거예요. 자, 요 다음 날 바이든이 왔고, 바이든이 예상과 다르게 네타냐후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을 취해요. 그 다음 순학이 오니까 순학은 바이든의 지침대로 쭉 하는 거죠. 즉 이것은 바이든의 방문이 기점이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가자지구 진공하지 마라, 전쟁을 확대하지 마라, 이스라엘을 말리는 분위기였고, 미 국무장관 블링컨도 그랬던 거였죠. 그래서 많은 아마 해외 정치계에서는, 외교계에서는 바이든이 압박을 가할 거다 생각했는데 반대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 차이로, 2, 3일 차이로 숄츠와 순학의 방문 목적이, 그리고 그들의 발언이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때가 10월 18일 기사인데 10월 17일 날 방문했어요. 보니까 10월 17일이 가자지구 알알리 병원 폭격한 그날이에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강공 모드로 전환된 게 분명하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여러 가지 선택권이 있겠지만 일단은 이런 선택을 했다. 그것이 바이든이 정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선택이었다. 예, 그렇지만 그 병원의 공격이 하마스의 것이다, 하마스의 짓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아주 잘못됐다. 실수다, 이걸 분명한. 그 말씀을 한번 더 드리고 싶어요. 그런 말까지 할 필요가 없었죠. 이스라엘 지지하면서 여지를 남겨뒀어야 되는 건데 그 말을 안 주고 어떻게 수습할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지나서. 예. 자, 그래서 이 날을 이후로 앞뒤가 완전히 달랐다. 일단 이스라엘이 통했다. 자, 바이든은 혼자의 생각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뒤에 바이든에게 압력을 넣는 많은 세력들이 있고 내년 선거라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게 네타냐후의 수가 통했다. 일단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이것을 뭘 의미하느냐. 미국 입장을 살펴보면은 이건 제 상상입니다. 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중에 없을 수도 있어요. 일단 미국이 옛날에 위기에 처했을 때 정치적으로 그걸 돌파하는 방안으로서 전쟁을 선택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애가 부시예요. 예, 아랍에서 전쟁을 했죠. 전 세계를 동원해서 전쟁을 했잖아요. 악의 축을 그 사람 처음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부시가. 그래서 여러 가지 예민한 생각을 하다가, 원칙적인 생각도 하다가 일단 내 발 앞에 떨어진 이해관계를 생각했기 때문에 일단 전쟁으로 내년 대선 승리를 생각해보자. 분명히 보좌진이나 바이든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얘기를 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이 국면으로 계속 가자. 그럼 다시 이란이 악의 축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그렇지만 지난번 이라크 침공과 아프가니스탄 침공, 이런 거하고는 지금 국제적인 여건이 다르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입장을 정리했다고 보지는 않는 거예요. 미국이 이 전쟁에 개입할 수 있겠다. 전 세계 여론을 다 눈과 귀를 다 닫게 하고 내가 던지는 메시지만 들을 수 있게 하겠다. 그래야만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일단은 이런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래서 지금은 네타냐후의 대담함과 어떻게 보면은 저돌성에 밀렸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예. 그리고 또 군산 복합제 압박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들은 미국이 전 세계를 통치하는 방식, 지난 수십 년간 해왔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는 세력들이죠. 힘으로 한다. 우리는 타협하지 않는다. 협상하지 않는다. 그 누구와도. 예. 즉 트럼프가 북한과 종전선언을 하려고 했을 때 그걸 틀어버린 그 세력들이죠. 그 뒤에는 누가 있느냐? 방산업체가 있죠. 이거 다 무기 파는 거예요. 미국 무기 갖다 주면 미국 무기는 뭐 그만큼 덩어리를 하나 남한테 줬는데 빈자리가 그냥 남아 있겠습니까? 채워야죠. 예, 그들 이해관계는 맞고 이런 군산 복합체가 자기 나라 대통령을 살해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을 정도로 강력한 조직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케네디가 구소련과 화해하려고 하니까 그런 일을 벌였다. 그 뒤에는 군산 복합체가 있었다. 이런 의혹이 미국 내에서부터 있는 거잖아요, 지금. 또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정치적인 전쟁이에요. 예. 러시아가 현재 전선을 밀고 나오기가 상당히 큰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들이 친러시아적인 지역을 지키면서 소모전을 통해서 미국과 나토를 서서히 붕괴시키고 있는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패색이 거의 짙죠. 예. 우크라이나는 반휴전 상태로 놔두자. 왜? 러시아가 밀고 오기는 어려울 거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그거는 러시아한테 물어봐야 돼요. 지금 러시아의 판단과 중국의 판단이 급하게 안 나오고 있어요. 이란이 자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미국이 어떤 수를 가지고 있는지 분석 중이에요. 예전과 다릅니다. 예. 일단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내년 연말까지 11월 달 대선이니까 이때까지 일단 지속할 수 있으면 지속하고 또 여러 가지 지금 불확실성이 크니까 여러 가지 중국이나 러시아, 인도 등의 대응을 보고 그때 다른 선택을 하더라도 이게 다른 선택은 뭐도 포함되느냐면은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를 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예, 어제도 말씀드린 거죠. 일단 생색을 내는 거예요. 생색을 내고 어느 정도 실행을 해요. 그런데 그걸로 컨트롤이 안 된다. 그럼 손 놓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여론전이라고 말씀드렸죠. 우크라이나하고 달라요. 전 세상 사람들이 시시각각으로 반응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가자의 병원 폭격에 대해서 바이든이 이건 당신이 한 것이 아니고 하마스가 한 짓이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큰 실수라는 이야기예요. 왜? 나중에 그 말을 수습하려고 하면은 또 한 번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오류를. 미국의 약해지는 리더십이 더 뭉개지는 거죠. 그런 실수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지난번 독일의 가스관 폭파 전 세계 너무 큰 짓을 벌이면 옛날에 나폴레옹이 그런 이야기 했다 하죠. 몇 사람 죽이면 살인자지만 10만 명, 20만 명 그 이상을 죽이면 영웅이 된다. 가스관 폭파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행태를 보고 내부에 미국 첩보기관 내부에서 제보자들이 나와가지고 이 탐사 기자가 보도까지 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 이후 어느 세상 어느 언론에서도 그걸 추가로 보도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처럼 급박한 결론을 또 이렇게 내리면 하루 만에 비행기 타고 가면서 바뀐 거예요. 생각이 제가 봤으는 이 판단만큼은 여러 가지 옵션 중에서 블링컨도 예상치 못한 저는 변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밑에 딸린 조직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예. 자, 자, 이걸 보면은, 여러분한테 이제 이런 말씀들을 전하면서 저 스스로도 느끼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가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느냐, 정치력이. 우리는 항상 모자라고 부족하다고 생각하죠. 스스로도 잘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맞죠. 엄청나게 소중하고 진짜 가치 있는, 그런
우리의 댐댐이에요. 우리 민족 전체. 예. 근데 세계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 되느냐? 지금 세계 인류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걸 아마 꾸준히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그거 느끼실 겁니다. 야, 세상이 많이 망가졌구나.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민초들이 가진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마땅함에 대한 판단, 그리고 그게 우리 삶을 거기에 기대고 살죠. 지금 우리 스스로도 느끼잖아요. 잘못하면 그 마땅함, 옳고 그름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그냥 어떤 문화적인 흔적으로만 남겠다. 실제 삶을 살아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살아내기가 너무 힘드니까. 근데 세상은 나라와 나라 사이를 마땅함과 옳고 그름의 수준은 이것은 동화책만 제대로 읽은 아이들도 이건 아닌데? 라고 고개를 돌릴 정도의 수준이다. 이런 우리 인류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게 말세다 바로. 그렇게 종교인들이 넘쳐나는데 세상은 이렇게 가고 있다. 이걸 느끼게 돼요. 그나마 우리는 정말 아직 에너지가 남아있다. 변동 가능성이 있다. 문화적 감수성이 예민하다. 아직 옳고 그름 마땅함에 대한 기대를 많이 버리지 않았다. 그 DNA를 강하게 가지고 있다. 이런 걸 확인하게 돼요. 네. 그래서 나중에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사람들이 그들의 목소리에 많은 세계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는 그런 때가 올 거다라고 말했던 우리 선배, 조상들의 말이 그 짓이 아니다.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까지 하게 돼요. 여기 보면은 비엔나, 베를린에 있는 시정부든지 지역 정부든지가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데모를 하지 말게 했다라고 하는 게 제목이에요. 지금 전 세계 데모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특히 유럽에는 아랍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많아요. 예. 피난민들 후손이죠. 어떻게 보면은 거기서 이제 데모가 일어나는데 그것을 금지를 했다? 이거 우리도 보면은 지금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에 대한 어떤 내 주장이 북한과 일치한다든지 북한과 마음대로 의사소통을 못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참 후진적이다. 후진적 맞죠. 예. 그리고 정부를 차단해놓고 내 말만 믿어라 하면서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게 안타까운 사실이고 분노할 사실이죠. 그렇지만 유럽도 그렇다. 왜? 미국과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에 의해서 팔레스타인의 하마스는 헤즈볼라는 테러 집단으로 돼 있어요. 규정이. 예. 만약 우리의 예전에 일제 식민지 시절할 때, 살이할 때 우리 상하이 임시정부 우리가 일본인들한테 했던 게 뭐겠습니까? 독립운동이 곧 테러리스트예요. 하마스, 헤즈볼라가 다르지 않습니다. 일본이 우리를 그렇게 규정했겠죠. 테러리스트 국가, 지금이라면. 그리고 일본에 동조하는 그때 일본에 동조하는 많은 제국주의 국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된 거잖아요. 그들 리스트에 다 올랐을 거예요. 우리가 테러리스트로. 그러면 우리는 트위터 계정도 못 가지고 구글 계정도 못 가져요. 그리고 조선을 지지한다는 데모도 못하게 해요. 그렇잖아요. 네. 왜? 팔레스타인 하마스는 테러 조직이기 때문에 반국가 단체라는 거예요. 반국가 단체, 테러리스트 집단.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지지하는 발언은 용납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지금. 그런데도 수천 명이 모였다는 거죠. 자, 이게 우리와 크게 다르다고 보십니까? 예.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보장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이런 면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과 가자 전쟁은 정말 다르다. 예, 이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각하는 거죠. 사람들이 죽어나가면 고통을 느끼고 내가 죽은 것처럼 내 형제자매가 죽은 것처럼 또 어떤 측에서는 저걸 죽이면은 나의 분노가 풀리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런 관심 자체는 다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왜 그 가운데 진실을 보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그 진실이 노출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그 사례를 지금 한두 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이거는 타마짓 싱이라는 아마 인도계 출신의 영국 우리말로 하면 국회의원이에요. UKMP라고 되어 있는 게 멤버 오브 팔러먼트더라고요. 국회의원인 것 같습니다. 우리하고 좀 대조가 다르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지금 이 사람이 영국 의회에서 한 이야기가 지금 이제 순학이 가가지고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스라엘 적극 지지한다. 당신들이 이길 거다. 이런 말까지 이제 했기 때문에 물론 미국의 결정에 지금 부합하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영국이라는 나라가 거기에서 반대하는 의견을 낸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처럼 하는 것은 하마스의 잘못을 가지고 팔레스타인인 전체를 악마화하고 벌 주는 거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한 거예요. 의회에서. 예, 동영상 다 나와 있습니다. 예.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우크라이나 정부는 다르다는 거예요. 거기는 경계성이 명확했죠. 우크라이나전을 지지하는 세력, 러시아의 침공을 지지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이 예, 우리 일반의 여론이 개입할 여지가 없었어요. 근데 이건 달라요. 자, 그러자 사진 속에 예, 안경 쓴 인물이 누구냐면은 영국의 지금 외무부 장관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좀 전에 그 국회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그런 판단은 국민의 결속과 단계를 해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많이 듣던 표현 아닙니까? 예, 우리 박정희 시절, 전두환 시절에 국민 여론이 안 좋아지면은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국민의 결속 단계를 해친다. 총화 단결이라는 단어 아직도 머릿속에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영국이 2023년에 이런 이야기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자기들 이야기도 아니에요. 자기들 직접적인 안보 문제도 아니고 이스라엘에서 벌어진 일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판국이 된 거죠. 이거는 우리 독재 때 우리 살기 위해서 남북관계를 활용해서 총화 단계를 강조하면서 단속하고 벌 주고 하던 그보다 더 나빠요. 남의 일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뭐 팔이 엄청나게 많이 뻗어진 거죠. 이렇게 가제트처럼 이런 세상입니다. 지금도. 예? 예.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예전부터 가져왔던 영국에 대한 이미지가 있죠. 그런 것은 엄청나게 수정돼야 된다. 그리고 우리를 제대로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민주주의는 상당히 강력하다. 그런 수많은 제한 조건 속에도 있으면서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각성만 한다면 예, 대단하다. 제가 이런 영상들을 올리면 한 10,000분 정도 보시는데 그거 엄청난 힘이다. 예, 예전 같아서는 꿈도 못 꿀 일이다.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항상 행복합니다. 예, 이런 말 할 수 있어서 세상에다가. 네. 자, 그리고 또 해프닝도 있었어요. 보니까 이 그림 속의 사진이 뭐냐면은 바이든이 지금 1박 2일로 이스라엘 방문했을 때 이스라엘에 이미 와 있는 델타 포스 대원 3명과 악수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완전히 거의 전투 복장으로 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얼굴에 복면을 안 했어요. 보면 뭐 단검도 꽂고 있고 지금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어떤 이미지를 주기 위한 어떤 연출적인 부분이 강한데 이게 문제가 된 게 이게 뭐 백악관 트위터나 어디에 올라왔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사람들 얼굴이 공개가 된 거예요. 우리 아덴만의 예명작전인가? 그거 보면은 그 다큐도 지금 유튜브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거기 나오는 우리 장병들 UDT죠. 그 장병들 인터뷰할 때 보면은 눈만 빼고는 전부 다 복면으로 가리고 있어요. 당연히 이 명찰표도 안 보이죠. 예, 그들 신원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된 거잖아요. 예, 그게 하나 문제고, 지금 어설픈 실수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말 실수, 사진 실수, 그들의 신분이 노출됐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 그들이 이미 가 있다. 이스라엘에. 예, 이겁니다. 자, 예전에 우크라이나전 관련해서 미국의 비밀 문건이 유출됐을 때 그때도 보면은 미군 특수부대들이 이미 가 있어요. 나토의 특수부대들이 가 있어요. 거기서 우크라이나군이 할 수 없는 어떤 고급 작전을 지휘한다거나 교육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미국 내부에서도 지금 저항의 움직임이 있었어요. 자, 이 사람은 조시 폴이라는 사람인데 직책이 디렉터로 나와 있는데
미 국무부에 근무한 지가 한 10여 년 됐다고 하는 거 봤으면 우리로 치면 뭐 국장 정도 되지 않겠나 싶어요. 예, 있는데 이 사람이 근무했던 부서가 뭐냐면은 해외에 그리고 동맹국에 무기 지원을 담당하는 그 부처에 근무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번에 사표를 던진 거예요. 사표를 던졌어요. 이스라엘 무기 지원에 반대하면서 사표를 던진 거예요. 자, 이게 이 사람 이야기가 지금 이 PBS 미국 공영방송에 보면 한 5, 6분 정도 인터뷰가 돼 있어요. 그거 보면 이제 이게 부당함에 대해서 이스라엘 측에서 왜냐하면 무기를 지원하는 지침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지침에 어긋나는 행동을 이스라엘은 특히나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지침에 맞지 않기 때문에 내부 지침에 여러 상사들한테 문자를 보내서 이제 문서를 보내서 확인을 했지만 답변이 없었다. 그래서 사표를 던진다. 이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내용을 힌두스탄 타임즈에 정리를 잘 했던데 보면은 주요 내용만 제가 알려드려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의 대응과 미국의 지원은 더 많고 깊은 고통을 유발할 것이다. 제가 이제 이런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은 미국 내에서도 많은 건전한 세력을 가진 생각을 가진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수는 아니지만 그들의 마음도 엄청나게 안타까울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많이 각성할 거예요. 이런 사례를 보면서. 자, PBS에서 할 때 언급을 할 때 뒤에도 살짝 인터뷰할 때 뒤에도 그 진행자가 살짝 언급을 했지만 이 사람이 아랍계일 수도 있다는, 아랍에 되게 아는 사람이 많다 이런 언급을 살짝 했기 때문에 아랍계일 수 있다 이런 뉘앙스를 살짝 풍기긴 했어요. 그건 중요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미국인이잖아요. 그죠? 예. 저는 많은 미국인들의 생각을 대변한다고 봅니다. 이런 거가 언론을 타기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정리도 이 힌두스탄 타임스가 잘했어요. 그렇죠. 이러한 이스라엘의 대응과 미국의 지원은 더 많고 더 깊은 고통을 유발할 것이다. 말을 잘했더라고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적을 살상할 수 있는 백지수표를 주는 것은, 백지수표라는 표현 대단하죠. 더 많은 적을 양산할 뿐이다. 여태까지를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든도 이야기했잖아요. 궁극적인 해결 방식은 팔레스타인인들이 지난 75년 동안 보여준 걸로 봐서는 그들은 흡수될 민족이 아니다. 그리고 그냥 이대로 가면 계속 문제가 생긴다. 독립국가가 최선이다. 그게 아랍 주변국이 원하는 거고, 러시아가 이야기하는 거고, 중국이 이야기하는 거고, 인도도 이야기하는 거고, 바이든도 비행기 타고 이스라엘 날아가기 전까지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블링컨을 포함해서 이 내부도 벙찐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사람 하나만 돌출적으로 이렇게 사표 들고 나온 게 아니겠죠. 이게 동감하는, 그렇지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미국이 또 약해지는 거예요. 본인 조직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 못 시키는,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드는 이런 행동들이 거듭되면 약해지는 거죠. 네. 자, 미국의 편향된 지지는 파괴적이고 불이한 결정들로 이어질 것. 이거는 가자 쪽의 진공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자, 이게 핵심적인 표현을 잘 했더라고요.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고 있다. 지금. 나는 그 반복의 한 부분이 되기를 거부한다. 그래서 사표를 썼다. 지금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각성이라고. 전 세계에 각성하는 기회를 주는 전쟁이 이 전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다른 문화의 힘 꼭지에서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 조상들은 지금을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라고 그랬어요. 여름의 끝 늦더위가 펼칠 때. 여러분 그런 거 시골 출신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벼가 웃자라면은 열매를 이삭을 못 맺는다고. 날씨가 추워지고 벼는 성장을 멈춰야지 알곡이 맺히죠. 그래서 동양학에서는 그게 그 과정이 뭐냐, 각성, 계절이 바뀔 때 그것은 큰 충격이거든요. 사실은 나뭇잎이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이때까지 그렇게 키워왔던 나뭇잎을, 나한테 영양가를 주었던 그 나뭇잎과 가지들, 불필요한 것들 쳐내야지만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세상이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에 들어와 있다. 그것은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뭡니까? 각성이죠. 그리고 지구라는 부분이 있어요. 지구. 저는 항상 그에 대해서 촉각을 예민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구도 그렇거든요. 우리는 이 지구라는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아주 극도로 정밀화된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그 모든 것들은 지구에서 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흐름에서. 이 땅의 흐름도 빙하기, 간빙기 왔다 갔다 하죠. 예. 자, 땅도 호흡을 가다듬는다. 그런 게 인간 세상의 일들과 연계가 될 수 있다. 이런 걱정이 계속 들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대표적인 예가 최근에도 그런 게 하나 떴던 것 같던데 일본에 지금 큰 지진이 나야 되는데 지진이 규칙적으로 나던 지진이 지금 안 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해양에다가 지금 오염수를 투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 것이 인간과 자연이 이어지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각성 이런 단어가 많이 생각났어요. 이 단어를 보면서 예. 여기서 누가 더 각성을 많이 하느냐, 누가 그 각성을 체계화시킬 수 있는 문화적인 저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서 앞으로 올 미래에 우리 자식들이 살 미래에 새로운 리더십이 결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